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 광양읍과 광영동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경관관리와 조망권 확보, 기반시설 과밀화 예방 등을 위한 건데요. 시는 이르면 내년 1월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읍성지구. 이곳 읍성지구는 앞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양 역사문화관과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 주요 역사문화환경보존시설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겁니다. 광양읍 목성지구는 20m, 광양도립미술관이 자리한 인동지구는 73m, 광양시 광영동 1호는 수어천 등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가 24m 이하로 각각 제한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순광로 입구, 광양역 이런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 대상을 바라봤을 때 7부 능선으로 하려면 지형 여건을 지형이 또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형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가를 일단 먼저 검토를 다 했고요. 광양시는 현재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오는 11월 중에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2025년 연초에 아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도심 내 기반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조망권 침해, 도시 경관 저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양시의 도심 스카이라인 재정비 사업. 장기적인 도시계획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의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율촌 소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1.3%에 불과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도로와 항만이 인접해 있고 다양한 산업이 밀집한 율촌 소라 지역이 사실상 도시가스 보급 소외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여수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91.6%로 목포시 96.6%, 광양시 95%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고 여수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 3명이 정부가 실시한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과 박홍률 목포시장, 김성 장흥 군수는 지난해와 올해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노 시장은 지난해 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해야 할 시장 군수가 한 해 3시간의 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순천은 거래가 활발한 반면 여수에서는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시 웅천지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모두 2,300여 세대지만 일부 단지는 전세 매물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나 지어진 지 10년 안팎의 준신축 아파트는 말 그대로 전세 품귀입니다. 얼마 없는 매물도 나오는 즉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대기자가 현재 많이 계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일주일 안에 소진이 되는 편입니다. 여수는 신규 공급이 뜸한 데다 집값이 주춤하면서 전세에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실수요까지 몰렸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아파트 전세 매물은 11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다 제로 상태예요. 전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향후 3, 4년 내에는 신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거든요. 순천의 경우 전세 거래가 비교적 막힘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특히 왕지지구에 2,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곧 입주를 앞둬 주변 전셋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보다는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잔금을 좀 지급하기 좀 어려우니까 전세로 물건을 좀 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연체가 발생하다 보면은 더 전세를 낮춰서라도.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우선 시장 추세를 지켜본 뒤 전세가율이 낮은 안전한 매물 위주로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전남 지역의 양식장에서 48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전라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남 지역 7개 시군 220개 여가에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8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고수온 피해의 78%가 우럭 양식장에 집중돼 있다며 양식 어종을 다양화하고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해수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 문제와 고수온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배달 대행 업체의 독과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는 약관 갑질을 해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약관,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해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모르고 혹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논의 한 번 없이 그냥 수수료 이런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겉에 드러난 그 대중요법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병원선이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남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5척의 병원선. 해마다 3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구를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요. 하는데 유류세를 비롯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주철현 의원은 잇따른 고수온 피해로 양식어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상기후특보가 발령되면 방류한 물고기를 보상해주거나 미리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보와 정책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도민 제보와 제안은 전라남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요구, 불편 사항 등을 제보받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군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무안군민들에게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크게 줄어 5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는데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곧 추말리는 공항. 개항 17년 차 무안국제공항을 따라다니는 뼈아픈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7개 지역공항 가운데 강원도 양양공항을 제외하면 이용객 꼴찌 수준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의 군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돌파구를 찾자는 데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번번이 감정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을 가져갔잖아요. 아예 국제공항을. 그리고 KTX도 가져갔잖아요. 도청도. 무안군에 대해서 불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은 사과를 해야죠, 최소한. 지난달 국방부 실무회의에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전남도의 절연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계가 쓴소리를 냈습니다. 상생발전의 전환점이 될 문제를 두고 대화마저 중단된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소통을 중단한 시, 도의 행태를 모두 꼬집는 동시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나서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반성한다 해명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또 광주 국회의원과 전남 국회의원 간의 대화 창구는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민을 상대로 통합공항 이전 여론조사를 1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화와 대면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안군민의 밑바닥 찬반 여론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따로따로 추진한다는 것. 지역 시민사회는 직접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국면 자체를 깨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전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 다 표하게 하고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뭔가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여요, 사실은. 한편 올 1월 목포 MBC와 여수 MBC가 시도지사의 회동 직후 무안군민을 상대로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반대 49%, 찬성 48%로 광주 통합공항 이전 찬반 응답은 오차범인의 접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고흥군 외나로도 앞바다에서 7톤급 양식장 관리선에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기관실과 조타실 일부가 탔지만 승선원 2명은 조업하던 어선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